한국 F-35E 1호기 출고식 후이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E를 20대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로키드 마틴 생산시설에서 28일 개최된 F-35E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이성용 공군 참모차장은 이미 확정된 F-35E 40대 외 20대 추가 구매 여부 문제와 관련해 선행 연구를 하는 단계라면서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주관하고 있고 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관계자는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은 확정됐다며 앞으로 기종을 공식 결정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F-35E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군의 관계자는 당초 계획이 60대였는데 기종이 바뀌면서 예산 문제로 40대만 계약한 것이었다며 나머지 20대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선행 연구가 끝나면 도입 계획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관련 예산을 중기 계획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내부적으로 6에서 7년 안에 추가 도입을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출고식을 한 F-35E 기체는 2014년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FMS로 도입하기로 계약한 40대 가운데 처음으로 제작이 완료된 것이다. 당시 정부가 FX 도입 사업 예산으로 측정한 7조 원으로는 F-35E를 40대밖에 살 수 없었다. 군은 추가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고 이번에 이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F-35A는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심리적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전략무기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참모차장도 F-35A 출고식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군이 운영했던 항공기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작전 개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차장이 북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군이 처음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함에 따른 전략, 전술적 우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참모차장은 2021년까지 국내로 인도될 총 40대의 F-35E 가운데 내년 3월에 첫 전투기가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총 6대가 생산될 예정이며 이들 전투기는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기지에서 한국군 조종사들의 훈련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로 들어와 전력화된다. 이 참모차장은 F-35E와 내년까지 각각 4대가 도입될 고도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공중급유기 등을 거론하며 공군이 한층 도약하고 작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출고식에는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 한국 측에서 국회 국방위의 김학용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간사, 이종걸 의원, 한국당 변대수 간사와 정진석 의원 등 국방위원들과 서주석 국방차관, 이성용 공군 참모차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측에서는 텍사스 출신 연방의원인 존 코민 상원 의원과 K 그랜저 하원 의원, 마크 피시 하원 의원을 비롯해 앨런 로드 국방부 확득기술군수 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현무-4 전술 핵무기급 괴물 미사일 개발. 전술핵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이르면 2021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신형 탄도미사일의 전력화에 속도가 붙으면 남북 및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의 탄도미사일 경쟁도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07월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서 현무-4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핵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2톤으로 최강의 무기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 0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와는
시험장에서 김익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무-4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3개월간의 시험 평가 끝에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군은 현무-4가 2020년부터 양산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두 중량 500kg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탄두 중량이 2톤으로 늘어나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O-1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게 된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사거리 증가에 따라 탄두 중량을 줄여야 한다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의 기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을 2톤까지 실을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개발의 길을 열었다. 그 후 국방과학연구소는 곧장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개발에 나섰다. 현재 군이 보유 중인 현무는 국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이다. 현무 계열 미사일은 현무-1A, 현무-2B, 현무-2C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 미사일이 있다. 군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하강 단계에서 활강 및 상승하는 풀업 기동이 가능한 현무-2B 탄도미사일을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 중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트 엔진 기반인 현무-3 순항 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도 크다. 그 대신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다. 육군도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고 현무-4 개발 계획이 수립되자 작전 개념을 바꾸었다. 육군은 한반도에서 정면전이 발발하면 개전 초기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현무-2, 현무-4 등 세 종류의 탄도 미사일로 북한 핵 진지, 미사일 기지, 방사점포 진지를 먼저 촉구하는 개념을 수립했다. 공격형 방위 시스템인 킬체인 체계와 대량 응징 보복 작전을 수행하는 5대 게임 체인저 작전이다. 북한도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3개의 벨트에 나눠 배치되어 있다. 군과 국방연구기관은 현재 배치된 북한 미사일 축선을 편의상 3개 벨트로 명명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DMZ 인근 전방부터 후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3개 벨트 13개 기지의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과 ICBM 등 탄도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벨트는 비무장 지대에서 북쪽으로 50에서 90km 떨어진 지역으로 스커드 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거리가 300에서 700km로 짧아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기 때문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현재 400여 기가 배치되어 있고 이동식 발사대도 40대 안팎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벨트는 DMZ 북방 90에서 120km에 구축됐으며 노동 미사일 여단이 맡고 있다. 사거리 1200km로 300개 이상 배치된 노동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거리를 볼 때 주일 미군까지 타격할 수 있다. 노동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는 30대 안팎으로 배치되어 있다. 제3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함경남도 검덕산과 자강도 중강을 기준으로 한 후방 지역이다. DMZ에서 175km 북쪽인 이곳에는 30에서 50여 개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30대 안팎의 이동식 발사대에 의해 이동하면서 발사하면 구함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다 ICBM급인 KN-08까지 3벨트 지역에 배치되면 하와이 군함이다.